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오늘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가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35%인 법인세를 15%로 내리자 이런 주장도 펼쳤고, 힐러리 후보는 고소득층의 감세 혜택 집중을 수정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 부동층을 겨냥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왜 이리 복지부동일까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문제로 온 나라가 가슴 아파했는데도 또다시 그 위험물질이 치약에 함유됐다는 뉴스에 놀라셨을 겁니다. 2부에서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와 함께 그 실태 지적해드립니다. 잠시 후에는 복지부동한 구조조정 이야기도 한번 지적해보겠습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 김보원 교수 연결해서 제2, 제3의 한진이 나올까 걱정된다라는 현재 구조조정 상태와 또 흐름, 방향에 대한 문제점들 짚어봅니다. 화요일은 경제도미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내수진작 정책에 대한 부분, 건국대 최백은 교수와 함께 분석합니다. 2016년 9월 27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뉴스가 중요한 건 그 뉴스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현실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텐데요. 지난 4월부터 계속 뜨겁게 이 조선업계 구조조정 이야기를 달고 왔습니다. 당시 금융위원장은 직접 이 구조조정을 챙기겠다라고 하면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까지 격상시키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는데요. 하지만 청와대 서별관 회의 논란,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 등으로 관심이 쏠렸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흐지부지해지면서 구조조정 역시 지지부진해졌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 없고 주인 없고 이렇게 공중에 붕 뜬 상태로 결국은 제2의 한진 사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 김보원 교수 연결해서 이 문제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봄에는 이 구조조정 때문에 나라가 흔들린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어느새 그 관심이 또 쏙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진전된 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무엇보다 주인 없는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흐르다간 정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정부의 조선해운 구조조정 진행 상황 보시면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할 것 같았는데 그동안의 결과를 보면은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구체적인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문제는 더 악화되는 악화일로를 치닫는 게 아닌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그 다음에 우리 산업 혹은 기업의 근본적인 그 대응 자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이 한진 사태 때도 똑같은 지금 우려가 나왔지만, 법정 관리면 법정 관리, 또 워크아웃이면 워크아웃, 회생이면 회생, 청산이면 청산, 좀 이렇게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고 빨리 불확실성을 없애야 될 텐데요. 보면 정말 다들 공을 미루고 있다. 네. 예, 그라운드 한가운데 아무도 뛰지 않고 공만 덩그러니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이게 보면은 원래 애초에 자구안을 낼 때부터 네. 정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의하고 거기에 대한 걸 기업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수순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 자구안 낼 때부터 보면은 기업들이 굉장히 낙관적인 예측치에 기반을 해가지고 네. 자기 스스로 자구안을 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은 제가 볼 때 마치 굉장히 중환병에 걸린 환자가 있는데 굉장히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그 환자한테 수술할 부위를 찾아가지고 알려달라는 거하고 좀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좀 꺼리는 게 있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우려되는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미루고, 그러면 또 기업들은 또 정부에 미루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 누구도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앞장서지 않고 결국은 1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개선되는 상황도 없고 지지부진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뭐 자구안에 대한 부분 지적해 주셨지만 이 채권단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구안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이 조선 빅3 같은 경우는 이 앞으로의 사업 전망이라던가 현재 상황을 봤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구안 이행도 더디다고 하는데 이 정도라면 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구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라던가 혹은 다른 방식의 해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죠, 사실은. 아까 네. 지적드리는 것처럼 자구안이라고 하는 걸 기업에게 맡기면은 기업들은 사실은 너무도 낙관적인 그 미래를 가정을 해가지고 자구안을 내놓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세부터가 사실은 좀 잘못된 겁니다. 자구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가장 비관적인 상황을 가정을 하고 만들어야만이 그것이 사실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구안이 만들어질 때 이미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정부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거기다 또 컨설팅 회사를 개입시켜가지고 컨설팅을 받게 해요.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아무런 의사결정을 내릴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 상황에서 저희가 컨설팅 비용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모럴 해저드가 이제 좀 더 강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아마 제출했던 자구안은 거의 백지화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야말로 제로 가장 네. 밑바닥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서 실현 가능한 자구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지금까지의 자구안을 백지화하고 실현 가능한 자구안을 만들어야 된다. 좀 날선 비판들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우조선 문제 뭐 여러 가지 비리 수사와 지금 많은 또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가다 보면 결국엔 상장 폐지를 예측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있는 자구안도 거의 실현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영진도 뭐 분식회계에 대한 의혹을 좀 받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사실 신뢰, 무엇보다도 금융이라든지 이런 측면보다도 저는 시장에서의 신뢰가 완전히 이제 소진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정말 뼈를 깎는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의 개선이 나오지 않고 그러한 희망이 없다면 대우조선해양은 기업으로서 존재할 수 없지 않을까 저도 그러한 판단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 뭐 교수님 앞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 구조조정 지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에 있어서의 속도라든가 어떤 의사결정의 민첩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교수님?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뭐 골든 타이밍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지금 그렇게 중요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조선해양 산업의 경쟁력이 나날이 약화되고 있고 회복 가능성도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일자리 가 많이 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경제가 침체되고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고 그 사이에 또 국민의 세금은 한정없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 정부 차원에서의 리더십이 결여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엄청난 국가적인 그 경제 손실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이 복지부동이라는 말 오프닝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바닥에 가만히 엎드려 있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이죠. 이 금융위원회에서 채권단, 즉 이제 채무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이 이 각 전문성이 있는 산업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고 추진되는 부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이제 국감 같은 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뭐 교수님께서도 이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온 4, 5월 초기에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은? 실제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금융위원회에서 너무 이제 금융이라든지 이러한 그 재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대우조선해양 우리나라 그 조선해양 산업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 차원, 그 다음에 거시 경제적인 차원, 경영, 조직적인 차원의 이슈들이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돈과 관련된 그러한 관점에만 매몰돼서 큰 그림 그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단기적인 대응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예를 네. 들어서 우리가 10년, 15년 후에 우리나라의 조선해양 산업의 모습은 무엇인가? 네. 그게 먼저 정의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로벌 조선해양 산업에서 우리나라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다. 시장 점유율이. 네. 그렇다면 그 30%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설비와 장비와 기술력은 무엇이냐. 그게 정의가 되면은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과 설비와 장비, 기술력을 파악을 해서 어떤 걸 어떻게 줄여나가고 어떤 걸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로드맵이 나와야 돼요. 네네. 그 로드맵이 나온 다음에 그럼 그걸 갖다가 실현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도 그냥 밑 빠진 독에 계속 그 빠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큰 그림, 로드맵, 그 다음에 장기적인 시각, 시야, 관점 이런 것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뭐 지금 많은 분들 들으시면서 답답하지라고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 로드맵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논란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하고 뭐 여러 가지 대책도 세우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술이 집약적인 즉 숙련공의 어떤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노동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책이 없다.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업을 살릴지 말지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빚잔치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노동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일단 정부가 발빠르게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하고 이런 노력은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그 거제라든지 아니면 울산 현장에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해양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산업하고 굉장히 다른 형태의 노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이중적인 구조거든요. 네네. 소위 말하는 빅3에서 직접 고용한 직영 노동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협력업체들에서 공급하는 외주 노동력이 있어요. 네, 물량팀이라고 하죠. 네. 예, 물량팀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노동의 요 사다리에서 가장 밑에 있는 분들이고 네. 그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정부의 도움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 예를 들어서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지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 이런 것에서는 거의 다 이제 법적인 요건이 안 돼서 다 빠져 있거든요. 사각지대 있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은 있는데 실제로 그걸 절실히 필요한 분들한테 이게 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책상에만 앉아가지고 탁상공론 하지 마시고 현장에 내려갈 때 굉장히 권한을 가지고 내려가서 네. 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고통받는 그 실업을 당한 분들한테 현장에서 직접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나와야만이 네. 이 고통을 좀 더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빚잔치도 안 되고 산업도 못 살리고 사람은 사람대로 상처받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30일 또 정부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낸다고 하는데요. 그때쯤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관련 내용 또 비판하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카이스트 경영대학 김보원 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경제탐구생활 묻고 답함의 퀴즈 형태로 이 경제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나무야 여행 스케치의 공연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적으로 갤럭시 노트 7 리콜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보상을 노린 허위 신고들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갤럭시 노트 7이 발화됐다는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가장 많고 또 실물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는 정상 제품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업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제품을 구매한 후에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것의 유형을 보면 구입한 후 일정 기간 사용한 다음 하자를 주장하며 무턱대고 교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거액의 보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식료품 등에 이물질을 넣어서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범죄입니다. 자, 소비자는 소비자인데 좀 골치 아픈 소비자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5글자입니다. 정답 뭘까요? 네, 소비자는 영어로 컨슈머입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캠페인 2개 들으시고 잠시 후 경제 톱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공제는요? 있잖아요 안심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사장님께, 있잖아요 노란우산. 든든한 희망이 있잖아요. 노란우산 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서경석, 이금희도 함께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국감 앞두고 다양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앞두고도 이것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접대비, 유흥업소에서 지출하는 돈이 여전히 많다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서 사라진 소득공제, 이 금액만 5년간 120조를 넘는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현금 영수증 왜 안 받으실까요? 올해 국내 완성차 업체의 해외 공장 생산량이 국내 공장 생산량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경제 톱 뉴스입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업들이 접대하는 것들 업무의 일종이기도 한데 네. 유흥업소에서 지출하는 돈이 많다 이렇게 나왔네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종밀 의원실 자료인데요. 기업들이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쓴 돈이 모두 9조 9,685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6.8% 늘어난 건데, 이 접대비를 신고한 기업이 모두 59만 1,600곳 정도 되니까 한 기업당 평균 1,685만 원을 지출한 셈입니다. 특히 유흥업소에서 쓰는 접대비가 여전히 많았는데요. 지난해 국내 기업의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 실적을 보니까 1조 1,400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1조 4천억 원대를 웃돌던 2011년과 비교하면 매년 조금씩 줄고 있긴 한데 여전히 많은 수준이고요. 유흥업소 유형별로 살펴보면 룸사롱이 60% 가까이 차지를 했는데, 지난 5년간 룸사롱과 단란주점에서 쓴 법인카드 사용액을 더했더니 무려 5조 원에 달했습니다. 네. 이 접대비 이렇게까지 쓰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양극화도 심하다. 즉 접대비도 좀 양극화가 있다 이 말이네요.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건데요. 기업 매출 규모별로 좀 살펴보니까 지난해 상위 10% 범인의 접대비 지출은 6조 479억 원으로 전체 60.7%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1억 원 정도였고요. 특히 매출 상위 1% 기업들의 접대비 총액은 3조 3,400억 원에 달했는데 전체 33.5%를 차지했고, 이 평균 지출액은 5억 6천만 원에 달해서 전체 평균의 33배에 달했습니다. 예,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들고 다 이해되지만 이런 돈이 또 이런 분야로 쓰이나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아파트 관리비 문제 좀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 비리, 난방 열사 이런 소리까지 나왔었는데 네. 여전히 심각하네요. 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5년간 이 아파트 관리비리 직권조사 건수가 826건, 또 아파트 관리비리 신고 건수가 2010건에 달해서 모두 2,83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는 이 아파트 관리비리가 해마다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직권조사로 적발된 비리 건수를 보니까 2012년에는 11건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323건으로 급증을 했고 올해도 7월 말까지 189건에 달했습니다. 이 지자체 등에 적발된 관리비리도 2012년 206건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546건, 올해는 7월까지만 벌써 405건이 좀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 집단 거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 오고 갈 텐데 주로 네. 어떤 비리가 있는 건가요? 다 잘 아시겠지만 이 관리비와 또 회계부실 같은 이 금전적인 문제가 좀 다수를 차지했고요. 이 보수공사 등의 용역 사업자 등을 좀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좀 비리가 이어졌습니다.
예산이나 회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멋대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건데 국토부가 그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서 지난 8월 말부터 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신설을 했는데요. 만들어진 지 한 달이 채 안 된 탓인지 아직 분쟁조정 실적은 여전히 전무하다고 합니다. 예, 이 비리 좀 빨리 근절돼야 될 텐데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서 사라진 소득공제 혜택 5년간 120조. 이렇게 큰 줄 몰랐는데요. 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특별한 요청이 없어서 이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 영수증 금액이 164억 200만 건에 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전체 현금 영수증 발급분의 64%는 했고요. 이 금액으로 따지면 121조 2,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네.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을 하면 실명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으로 좀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하고 있는데요. 이 무기명 현금 영수증은 이 업체 소득원으로는 잡히긴 하는데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다 보니까 소득공제 혜택은 활용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 요즘은 현금 영수증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꼬박꼬박 받는데 네. 안 받는 분들은 왜 안 받으신 건가요? 챙기는 분들이 많으시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좀 소액을 결제할 때는 현금 영수증 발급을 빼먹는 일이 좀 잦다고 합니다. 네. 실명 현금 영수증 규모를 보니까 같은 기간에 95억 800만 건으로 이 무기명 현금 영수증보다 건수는 적었는데요. 금액은 316조 원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네. 지난해 이 현금 영수증 발급 이 평균 결제 금액을 봐도 실명 현금 영수증은 건당 37,500원이었고 이 무기명은 건당 8,600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현금 영수증이 무기명으로 발급이 됐더라도 이 나중에 홈택스나 상담센터에서 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긴 한데요. 그렇게 좀 활용하는 비율도 여전히 미미하다고 합니다. 예, 무기명 발행 건수가 164억 건인데요. 100원씩만 돼도 1,640억입니다. 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 올해 국내 완성차 업체 해외 공장 생산량이 국내 공장을 앞섰다. 이런 뉴스도 있네요. 네,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를 보니까요. 올해 들어서 8월까지 현대와 기아, 한국GM 등 이 국내 완성차 7개사의 국내 생산량이 277만 3천 대 정도였고요. 네. 같은 기간에 현대차와 기아차의 해외 공장에서 이보다 14만 3천 대가 많은 291만 6천 대 이상이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해외 생산량이 더 많아진 이유를 보니까 현대 기아차가 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이 주요 자동차 시장인 미국과 중국, 인도, 러시아 등에서 이 현지 공장을 좀 잇따라 좀 만들고 있기 때문이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도 적고 또 인건비도 비싸고 해서 이 새로 공장을 지을 유인이 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앞으로 해외 생산이 더 많아지고 국내는 작아지는 현상이 지속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추세가 좀 심화될 것 같은데요. 특히 지난 5월부터 기아차 멕시코 공장이 좀 가동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좀 생산량을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공장에서만 올해 10만 대 이상의 생산을 좀 목표하고 있다고 하고요. 반면에는 국내에서는 이 현대차가 좀 파업에 나서면서 생산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현대차는 올 들어서 지난 26일까지 올해 지난 26일 전면 파업까지 총 20차례에 걸친 파업으로 약 11만 4천 대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요즘 제주도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관광객들이 많죠. 네. 카드를 쓴 걸 보니까 제주 도민이 카드 쓴 것과 관광객이 쓴 것 비슷하다고요? 네, 빅데이터 자료를 좀 분석을 했는데, 지난해 제주도에서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이 4조 9천억 원이었고요. 이 중에서 제주도민이 이용한 금액이 2조 6천억 원, 관광객이 쓴 금액이 2조 3천억 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조만간 이 관광객의 카드 사용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 관광객의 카드 사용액은 연평균 20%씩 늘고 있는 반면에 제주도민의 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관광객 카드 사용액 중에서 74%는 내국인 관광객이었고요. 나머지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오늘 경제 뉴스 중에 톱 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접대비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네. 내일부터 김영란법이 좀 시행이 되면 접대비 지출도 아무래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돈이 좀 사내에 좀 고이기보다는 사내 인센티브나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많이 쓰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들었습니다. 예,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속담도 떠오릅니다. 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클로로메틸 이소티아졸리논.
CMIT라고 합니다. 메틸 이소티아 졸리논, MIT라고 하는데요. 참 생소하시죠? 저도 발음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뉴스에는 자주 등장했었는데요. 바로 가습기 살균제에 문제가 된 성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들이 치약에도 함유가 돼 있다고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11개 치약 제품에서 검출됐는데요. 식약처가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소량이다. 또 먹는 건 아니니 괜찮다.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안전할까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죠. 화학물질 안전 관련 역시 제자리 걸음이다. 이런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화학과 이덕환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는 봤지만 아직 잘 모르십니다. 이 치약에서 검출된 CMIT, MIT, 이 가습기 살균제 때의 위해 성분과 같다고 하는데 어떤 물질입니까? 이거 화학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난처하고요. 네네. 상당히 오랫동안 산업용 살균제, 네. 보존제, 심지어는 농약으로도 사용했던 그런 물질입니다. 지금도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피부에 사용한 후에 물로 씻어낼 수 있는 용도로는 허용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치약이나 샴푸 같은 생활화학 제품에도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왔던 그런 그 보존제 성분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나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네. 특히 1993년인가요? 최초로 개발됐던 이 가습기 살균제가 바로 이 성분을 사용했었고, 네. 이 성분 때문에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 우리한테 무섭게 다가오는 거죠. 예. 흡입 독성 문제는 이미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 뜨거운데요. 교수님께서 지금 비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산업용으로 사용된다. 즉 일반 생필품 제품에도 흔히 사용되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에 의약 외품이라고 규정된 치약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그런 용도로는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EU, 일본 이런 데서는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언뜻 듣기에는 이 농약으로까지 사용되는 물질인데 이 피부에 가깝게 닿고 생활용품에 쓰여도 되나 걱정은 되는데 식약처가 일단 중단 조처를 했습니다. 판매 중단과 유통을 막아놓고 나서 하는 말이 사용하면 안 되게 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기준치를 사용하면 안전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치라는 게 사실 좀 더 불안해지게 하는 마음도 들고요. 안전할 수 있을까요? 예. 정말 식약처의 그런 주장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네. 실상은 이렇습니다. CMIT, MIT를 우리가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분적으로 흡입 독성이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부작용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점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 때문에 식약처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의약 외품의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규제를 한 거죠. 그렇게 규제를 했으면은 사용이 안 되도록 관리를 했어야지 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못 해놓고 와서 옹색하게 다른 나라의 기준치를 언급을 하는 거죠. 네. 이거는 규제 방법이 아니죠. 네. 그렇게 다른 나라의 허용 기준치를 언급을 할 거면은 금지를 시키지 말았어야죠. 예. 금지를 시켜놓고 괜찮다는 주장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네, 정말 무슨 소 잃고 양간 고치듯한 이 변명 같은 발언이다라는 지적이신데요. 예. 이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수님.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부분일 텐데 이 문제가 되고 있는 CMIT, MIT 이런 물질들이 기준치든 안전치든 일단은 사용했을 때 좀 누적적으로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 경우에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네. 빠르게 분해가 되고 배설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치약 같은 의약 외품에도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네. 낮은 농도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허용을 해왔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금지를 네. 시켰거든요. 네네. 그러면 금지를 시켰으면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예. 규제를 할 거면은 제대로 해야지 되고 안 할 거면은 수용을 하도록 했어야지 되는데 실패를 한 겁니다. 예. 이 기준선이 없다라는 거 지금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혹여나 또 과도한 불안을 가질까봐 제가 좀 누적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물어봤는데 큰 걱정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지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치약의 문제의 경우, 치약에 들어있는 CMIT, MIT 성분의 경우에는 네. 현실적으로는 화학자의 입장에서 볼 적에 현실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 CMIT, MIT가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금방 목숨이 위태로워지거나 암이 걸리거나 심각한 질병이 걸릴 가능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크게 그러니까 독성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현실인데 법으로 규제를 하겠다고 금지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정부가. 예. 어쨌든 위해성이 일부 또 이 흡입 독소에서는 발견됐으니까요. 독성보다도 이거는 위험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네. 법을 어긴 위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이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또 불안감을 더 자아낼 수 있는데요. 지금 아니요, 명확한 기준이 있는 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식약처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꾸 안심하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지를 시킬 거면은 확실하게 금지를 시켰어야 되고 네. 다른 나라의 이 보존제 사용을 허가하는 다른 나라의 기준치를 인용을 해서 안심하라고 얘기할 거면은 네. 우리도 그 기준치를 법적으로 요구를 했었어야죠. 예.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예,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교수님 궁금한 게 이 CMIT, MIT 이제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서 위해성 논란이 커지고 있고 증명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물질 말고 조금 더 안전하거나 조금 더 인체에 덜 해로운 물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죠. 네. 여러 소비자들이 상점에 가가지고 물이 들어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네네. 샴푸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네. 수분이 들어있는 제품에는 모든 제품에 보존제가 들어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런데 대부분의 보존제들, 우리가 관리를 하는, 정부에서 관리를 네네. 하는 대부분의 보존제들은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이 CMIT, MIT의 경우에는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를 한 겁니다. 치약의 경우에는. 네. 그래놓고 지금 검찰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CMIT, MIT의 흡입 독성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이건 완전히 모순되는 얘기죠. 네. 법으로는 금지까지 시켜놓고. 한쪽에서는 과도하게 금지를 시켜놓고 다른 쪽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 처벌을 못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정부의 이 모순된 정책이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예. 위험성의 부분은 좀 더 명확한 조사와 또 연구가 필요하고 또 확인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앞뒤가 안 맞거나 혹은 정책의 엇박자일 때 예. 결국 안전으로부터 멀어지고 위험에 노출되는 건 국민이 아닐까 이런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화학과 이덕환 교수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경제 도미노 시간입니다. 이번 달 2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소비 진작을 위한 행사가 또 열립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예, 이름이 좀 낯선데요.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대 할인폭도 내세우고요. 일부 유통업계에선 분양가 7억 원의 아파트를 경품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정부는 소비자들의 닫힌 지갑을 열어서 경기 활성화를 시키자 이런 취지인데요. 지난해부터 코리아 바겐세일을 해오고 있죠. 하지만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관련해서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경제도미노 시간에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경품만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인데요. 이 코리아 세일 같은 어떤 이 판매 위촉을 통한 내수 부진을 좀 극복하기 위한 진작책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정부의 국가 운영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점에서 좀 씁쓸한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효과는 나타날 수 있는데요. 네.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우리가 할인 행사 기간에 소비하고 할인 행사 이후에는 소비 절벽이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실질 소득이 우리가 계속 증가하는, 가게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상황이면은 평상시도 소비하고 할인 행사 때도 우리가 더 소비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2분기 가계 소득의 실질 소득이 0%입니다. 네네. 실질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 속에서 가계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비를 일시적으로 할인 행사에서 많이 늘렸어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를 더 줄일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땡겼었으니까요. 네. 실제로 보게 되면요. 지난해 2분기에 민간 소비 증가율이 마이너스 0.1%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해도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뭐 개별 소비 세일이나 뭐 이런 거 추경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네, 했었죠. 그래서 3분기와 4분기에는 1.1%, 1.4% 상승합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요. 네. 그런데 올해 초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제 소비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일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는 이제 후퇴할까봐 네. 설 경기 대책도 내놨었죠. 올 초에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0.2% 추락을 했어요. 다시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3, 4분기에는 할인 행사라든가 추경 이런 걸로 성장률 수치를 끌어올리고요. 다음해 초에는 이제 소비 절벽, 재정 절벽에 직면하다 보니까 성장률 둔화가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소비 진작책, 재정 조기 집행, 추경 이런 걸 계속 반복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가계의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그러니까 이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떤 임시 미봉책으로 네. 이렇게 지금 하면서 경제 체질은 계속 갈수록 약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죠. 예. 어느 정도 소비 여력이 있을 때 추가로 플러스 알파 소비를 하는 이런 바겐세일, 그랜드 세일 같은 이벤트는 맞지만 지금처럼 소비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는 이때 반짝 땡겨 쓰고 더 심한 소비 절벽이 온다. 지금 이런 우려를 말씀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지만 업체들, 중소업체들 어려움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행사를 연다. 이런 입장도 내세우고 있는데 좀 뭐 소비뿐만 아니라 이런 중소업체들까지 좀 아울러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기업체 입장 속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경기가 불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불황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매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생산된 것들이요. 네네. 재고가 쌓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처분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는 일시적인 효과란 얘기죠. 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부분이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세일 행사가 유통업체가 이제 중심이 대형 유통업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는 네. 일부 이제 중소 납품업체들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부담을 굉장히 떠안는 이런 이제 손해를 그러니까 감수하고 그렇죠. 납품해야 되는군요. 이게 이제 할인 행사 뒤에 그늘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런 부담을 이제 뭐 그 해소시키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이제 뭐 이제 경감하도록 이제 개선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말 그대로 자율적인 거기 때문에 네.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효과도 이제 의무시되는 것이고요. 네. 자,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소비가 되지 않아서 이런 내수 부진이라든지 이 침체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뭐 이 토요일 날 좀 일찍 퇴근시켜서 소비해라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데 해외 이런 정책과 좀 비교해 보면 뭐 블랙 프라이데이 원조는 미국일 테고요.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 좀 뭔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좀 개선돼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정부가 이제 이런 할인 대책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해피 먼데이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난 우리가 5월 달에 보게 되면 이제 어린이날 있을 때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했었고, 예. 공휴일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요. 해가지고 이제 소비를 이제 진작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요. 이 소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소득 증가가
전제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 그렇죠. 네. 이제 소득이 정체된 속에서 효율 늘린다고 소비를 증가시키면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 이거죠. 네. 그게 이제 차후적으로 이제 소비 절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2분기 우리가 이제 그 가계 통계청에서 조사한 걸 보게 되면요. 2분기에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이 지난해 동기에 비해 가지고 약간 감소했어요. 700원 오히려 감소했는데 네네. 실질 소비까지 하게 되면 0.9%나 감소했습니다. 네. 특히 뭐냐면 소득 5분위 중에서 2분위에서 4분위, 2, 3, 4분위 중산층들이 지갑을 닫고 있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미래 소득의 증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는 예비적 저축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네. 이제 미래 이제 불확실성을 대비해가지고 저축을 증가시키는 거죠. 네. 중산층들이 그만큼 이제 위기의식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임금이 정체하거나 특히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1분위하고 2분위는 그러니까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요. 오히려 흡수하고 네. 있어요. 늘어도 시원찮은데. 거기다 이제 일자리는 계속 불안정해지죠. 구조조정 성과 해가지고요. 네. 거기다 이제 경제의 미래에 대한 이제 비관적인 전망이 잠깐 확산되면서 이제 중산층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노는 날 더 늘려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그 해피먼데이 도입보다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든가요. 네. 일본 대기업들 같은 경우 보면 주 4일 근무 도입도 확산돼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자리 나누기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교수님 설명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저 멀리서 먹구름과 태풍이 몰려고 했는데 자꾸 요 앞에서 피크닉 하자고 하면 누가 그 피크닉을 즐길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김영란법이 이제 내일부터 시행인데요. 이 내수 위축시킨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좀 짧게 의견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수십 년간의 동안에 관행이라든가 문화로 인해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이루어지던 행위라든가 관계들 중에서 이제 부정 청탁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멈춰져야 되다 보니까 행동이 초기에는 위축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내수 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부정청탁에 사용한 돈들이 오히려 그러니까는 자원을 효율적인 부분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전환시켜 줄 것이고 네. 다른 부분은 우리가 풍선 효과가 또 나타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접대라든가 향응했던 부분에서 지출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다른 부분으로 또 이제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경련사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그러니까 뭐 한 11조 6천억 원 정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네. 이건 제가 볼 때 완전 공갈 마케팅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추정한 수치를 보게 되면 굉장히 전문가들이 볼 때는 굉장히 엉터리로 인위적으로 과장평가하기 위해서 과대 계산하기 위해서 네네. 방법을 막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제가 볼 때 거의 공갈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충격을 자꾸만 얘기하기보다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걸로 네. 인해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람들의 관행이라든가 의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의 취지를 먼저 좀 기다려서 확인해 보고 부작용을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평범한 날에도 좋은 일 있냐는 말을 듣는 그런 기분 아세요? 모든 것은 힘있는 피부로부터 환하고 탱탱하게 피부에 다시 힘을 채우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펠 슈퍼바이탈 크림.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어디든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S-오일.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답 블랙 컨슈머인데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생수 선물은 9633님께 드립니다. 제가 YTN 라디오 블랙 컨슈머입니다. 선물도 안 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선물 드립니다. 이제 좋은 소비자로 바뀌어주시기 바랍니다. 8667님께 여행 스케치 공연 티켓 드립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선량한 구매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겠죠. 유용한 정보 감사하다고 저녁에 재방송 안 되냐고 하셨는데요. YTN 앱 예스나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